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연내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공화당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신축주택 거래가 4.4% 증가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때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28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암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훈 교수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초대석 시간에는요, 비타민C를 응용한 신물질 개발로 약모제 시장에 나서고 있는 한 바이오벤처의 CEO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인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도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네, 증권부 최윤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와 소비심리 악화 소식에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간 연속 하락하며 지난 10월 10일 이후 최저치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린 13,096.3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0.12% 하락한 141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막방 상승 반전을 시도하던 나스닥 지수는 결국 0.14% 내린 2985.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시장은 여전히 재정절벽 우려가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던 오바마 대통령은 일찌감치 돌아와 재정절벽 협상 본격화를 예고했지만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시한인 31일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의회는 재정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오는 31일 미국이 빌릴 수 있는 채무 한도가 소진해버려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시장 불안감은 한층 더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기대심리지수 악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2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5.1로 지난달 71.5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70.0을 밑도는 결과인데다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에는 이렇다 할 호재 없이 불확실성만 감돌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오바마가 재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0.04% 오른 280.6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본 증시가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냈다는 소식도 호재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000건 줄어든 35만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36만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재정절벽 리스크 때문에 상승폭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의 관망세까지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공화당 측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NN은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미치 맥코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재정절벽 협상에 서둘러 임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롭게 제시할 협상안에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계층에 대한 현행 세율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신축주택 거래가 4.4% 증가하며 2년 반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신축주택 거래 규모는 37만 7천호로 지난 2010년 4월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세제 혜택으로 수요가 급증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신축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5.3%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상적인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때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토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62%로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발한 직후의 지지율 72%보다 10%포인트 낮았습니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4.3%로 2009년 집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47.6%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잇고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시련을 딛고 꿈틀대는 일본 경제 현주소를 서완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의 법원 앞. 2008년 금융위기 때 해고된 닛산과 이스즈 자동차의 해고 근로자들은 4년째 회사와 지루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一旦首切られて私たち外に出ると、その首切られた状況によって家もなくなるんですよ。部屋も追い出されますから。そのことでみんな1400人の中でほとんどがパニック。 도쿄 도심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후카야시. 세계적인 전자회사 도시바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도시바 공장에서는 더 이상 TV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한국 업체에 밀려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공장 가동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1996년 일본 기업 6곳이 세계 10대 기업에 올랐지만 올해는 어느 곳 하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技術は持っているんだけれど、それをうまく生かす経営がなかった。やはり企業の中でいい経営者を育てるということができてこなかったというのが最大の原因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가 돌파구로 삼는 것은 엔저 정책. 환율을 움직여서라도 경기를 진작해보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격 경쟁력을 높인 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주름잡겠다는 각오입니다. 기업들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도요다는 대규모 리콜 사태로 추락한 이미지와 판매량을 이번 기회에 기필코 만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我々ハイブリッドとは非常に有効な技術だと思ってますが、一方で電気自動車や PHV や燃料電池というものも開発をやっております。 그러나 한국은 급격한 환율 변동 같은 대외 변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반면에 원화 절상 추세가 계속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복돋을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본의 사례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방침입니다. 3% 성장률 달성도 불투명하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보다는 종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앙과 지방 모두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예산과 자금의 조기 배정, 긴급 입찰 제도 등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1000곳 더 늘어납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공공장소 1,000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00곳이 개방됨에 따라 전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2,000곳에 달하게 됩니다. 중국 경제는 예전처럼 초고속은 아니지만 성장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중국 내수 시장에 적응하고 내륙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장남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새 차를 뽑으려는 고객들로 매장은 북적북적합니다. 韩系车的品牌，它的售后服务，我个人感觉都是挺好的，所以我选择了。 현지인들의 성향을 감안해 부피감 있게 포장한 상품은 대형마트에서 인기입니다. 生鲜商品很新鲜，然后卖场很舒适，环境也很舒服。 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10년 만에 매장 수 150개를 돌파했고 한국의 홍삼은 중국 내륙으로 판매 거점을 확대했습니다. 외식 브랜드까지 들여온 한 패션 업체는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국내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만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아주 특화된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한 마케팅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을 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PC인 갤럭시 노트 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10.1의 국내 생산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기간통신사업 허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 모바일 인터넷과 인터넷 스페이스 타임 등 두 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IST가 허가 신청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지난 10월 적격 심사를 통과한 KMI와 함께 내년 1, 2월 중 본심사인 사업 계획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주춤해진 반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주도했던 아파트 분양 집단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1.17%를 기록해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높아지며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혹독한 한 해를 보냈죠.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파에 된서리를 맞았던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3.3%는 내년에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상 하락폭은 올해 대비 평균 2.9%였습니다. 올해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4.8%에 불과했고 21.9%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49.5%는 상반기에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약세가 연중 지속하거나 하반기 들어 더 침체할 것이라는 응답도 44.8%에 달했습니다. 전문가의 89.5%는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투자 손실을 우려한 주택 구매 기피와 젊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욕구 저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는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가 꼽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 주택대출 규제의 탄력적 운용, 1가구 1주택 우대 원칙 폐기 등도 차례로 지적됐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KT입니다. 토로스증권 박주현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KT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최근 KT가 가지고 있는 이슈 좀 분석해 주시죠. 예, KT는 유무선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 업체죠. 최근에 아이폰 5 출시 효과로 LTE 가입자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LG U+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사를 영업정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KT는 28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영업정지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감소 효과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12월 이후에는 비통신 사업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위성 TV 사업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그리고 부동산 사업과 미디어 콘텐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자회사의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사 인수는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슈는 이동통신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메신저인 조인이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잡음도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대항마로서 얼마나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가가 향후 실적 개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조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던데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지만은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내재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라는 부분,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카카오톡의 대항마로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대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이게 맞물려서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카카오톡에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KT 가지고 있는 최근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최근의 수급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배당락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를 하다가 배당락 이후에는 이제 순매도를 하는 경향을 그동안은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배당락 효과로 어제는 5.33% 하락한 35,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증시에서 KT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일단 4분기 실적이 일단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면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약 10%가량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LTE 경쟁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비통신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기여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조인의 가입자 수가 얼마나 증대할 것이냐, 그리고 이 조인이 유료 서비스로서 안착할 것이냐가 실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높은 배당 매력 그리고 실적 기대 요인을 감안한다면 45,000원 목표가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KT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미국 우리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경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최근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 위기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재정절벽 과연 협상 가능할 것인지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때만 해도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예. 최근 와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그 상황을 좀 설명하기 예, 예. 위해서는 조금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재정 절벽 이슈가 예. 사실 이제 좀 그 역사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났을 때 경제가 상당히 아주 둔화됐었죠. 예. 그 충격 때문에. 그 당시 때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 경제가 이 테러 상황 때문에 큰 위축을 당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예. 세금을 줄여주고 지출을 늘려야 되겠다. 예. 이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이 임시 기간만 세금도 줄이고 지출을 더 늘려야지 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임시 정책을 영원히 할 수 없고 그 당시 때도 미국 재정 적자가 컸으니까 예. 그 만기가 금년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서부터 예. 임시 적자가 이미 큰데 더 악화시키는 거 알면서 세금을 더 내려주고 지출을 더 늘리면 예. 임시적으로 예.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시적으로 이제 예. 운영했던 것이 올해 말이 이제 시한이 된 것이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만기가 금년 말인데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사실 그 효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적자는 더 커졌고 예. 경기는 더 둔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만 줄여주고 지출만 늘렸다고 정부의 부양 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근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왔어요. 이 만기. 예. 여기에 이제 이 부채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금을 줄여주고 이 지출을 이렇게 늘리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왔는데 예. 지금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한편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이 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디폴트다, 뭐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 둘 다 이슈입니다. 미국은 지금 지출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예. 세금도 너무 작게 걷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시청자들 위해서 그림을 좀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시죠. 예. 첫째 그림을 이제 보면요. 예. 이 미국 국가 부채 추세입니다. 예. 이걸 보면 미국이 지금 현재 이 누적 적자가 한 16조 불이죠.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년 이상 동안 매년 거진 10%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가. 예. 근데 동시에 부채는 연 거진 10%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성장은 2%도 채 안 안 됩니다. 예. 그 말은 갈수록 부채는 커지고 있고 예. 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신뢰성, 미국 이 국가 채무 근본적인 신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기가 둔화되니까 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세금들을 줄여주고 지출도 넓은데 이걸 하면서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예. 이거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미국하고 지금 이 유럽 선진국의 이 병 원인이 뭐냐? 이게 임시 몸살 이 감기냐? 그래서 이 뭐 부양책, 영양제 가지고 해결될 문제냐? 예. 아니면 훨씬 더 고질병,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고 이게 중장기적인 정책, 사회, 이 비즈니스
총체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교수님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어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예. 이 지금 만기에 도달한 이런 미국 구입 경기 부양 정책들을 예.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 해결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예. 이게 지금 마감 시한을 두고 이제 더 이상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예. 지금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질 텐데요. 예, 근데 이미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연말이 오면서 이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었죠. 맞습니다. 재정 절벽에 네. 대한 우려는. 한편으로는 자, 이제 그 부양 정책을 계속 한다고 그래도 그 기대 효과가 이제 많이 줄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예. 이 그 혜택들을 계속 늘린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반응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협상이 예. 타결이 안 된다. 예. 어떤 시나리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협상이 타결 안 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죠. 왜? 예. 이게 임시적으로는 이게 한 GDP 3에서 4% 영향까지도 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가 근데 지금 3에서 4%의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가 단기적으로는 예.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얼만큼 이 그 구조 조정하고 얼만큼 이 그 근본 해결 그러니까 이제 교육 투자, 기술 개발 이런 걸 빨리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이 장기 투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고령화 문제, 교육 문제, 기술 개발 문제, 인프라 투자 문제 이런 걸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제일 큰 사실 당장 문제는 미국의 의료 비용입니다. 미국의 적자, 미국의 지출을 보면 전체 지출 중에 60%가 복지거든요. 60%가. 그 중에 대부분 의료보험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미국의 그 의료보험 비용을 쓰는 규모가 OECD 국가 34국가보다도 더 커요. 예. 그런데도 미국 시민 건강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비만, 이 당뇨, 심장병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국의 그 다이어트 문제, 또 생활 문제, 운동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의료 비용이 매년마다 뭐 10%, 20% 증가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컨트롤 안 하면 미국 적자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출 문제가 제일 크고요. 예. 또 이 세금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둘 다 빠른 시간 해결 안 하면 정말 이 미국 그 달러 이게 세계 금융 시장의 핵심인데 여기에 계속 지금 경고 사인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견해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예. 결국에서는 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 결국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만 더 이상 정말 큰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재정절벽 협상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해도 예. 시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더 고통을 좀 감안하고 예. 이제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간다. 이런 사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채무 불이행으로 가게 되고 디폴트로 가게 되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위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네. 결과적으로는 참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까 봐 그게 참 우려스러운 맞습니다. 것이죠. 그렇지만 재정 절벽에 떨어진다는 말은 예. 그러면 미국 그 부채는 중장기 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예. 중장기 부채는 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올리는 거고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예. 재정 절벽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이 오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신용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죠. 자, 지금 이제 그럼 재정절벽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고요. 예. 그럼 재정절벽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었을 때,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어떤 또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예, 근데 이제 그 협상이 됐다는 말은 이 그 임시 그 이 세금 내려주는 혜택이 계속 한다는 얘기고 예, 예. 지출도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요. 임시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이 부채는 갈수록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적자가. 자, 이거는 긍정적일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현 상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니까 임시 고통, 단기적인 고통을 감안을 안 하면 갈수록 이 위기, 갈수록 이 중장기적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왔어요.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외생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중에도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예. 그 단기적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고통이라는 게 동시에 예. 중장기적인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그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근데 재정절벽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예.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이 떨어지게 되면 예. 그 파급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예. 여쭙는 겁니다.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 올해가 얼마 네.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적어도 5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예. 야. 왜 예.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서 성장한 거거든요. 예. 부채는 미래에서 땡겨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그 5년 이상은 자, 그럼 저성장이 불가피한 거죠. 5년 정도는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 그래야만이 더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다 하는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재정절벽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와 부정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지금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그 아주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 그 화장을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협상이 됐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 아주 조금 조정하는, 그러니까 세금 이 혜택을 주는 거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이제 고소득층한테 예. 세금을 좀 올리고 예. 또 지출을 조금은 좀 줄일 겁니다. 고소득층의 폭도 좀 늘리고 예. 세율도 조금 인상을 하고요. 예, 조금 이제 그 화장 같은 아주 가벼운 처리해가지고 협상이 됐다. 예. 이런 시나리오 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용, 미국의 또 금융시장 예. 이게 계속 이 그 불안감이 예. 온다는 거는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협상은 타결될 것이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미봉책 수준에 그칠 것이다.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신용도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예. 뭐 닦아놓고 얘기해서 미국 경제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미국 경제가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지금 교수님의 예상대로 재정협상에 관한 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경제는 내년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둔화된 성장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처럼 뭐 7%, 8%는 불가능하다고 뭐 보고요. 이제는, 예. 네. 일단 제일 막아야 되는 게 또 아주 큰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거를 일단 막으면서 차근차근 구조 조정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기를 막는 게 지금 제일 큰 당장 이슈거든요. 예. 위기를 막는 것만이라도 예.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피해야 되고 예. 이 저성장은 예. 우리나라 포함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당분간은 꼭 갈 것 같습니다.
저성장 기조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해야 예, 되겠군요. 또 우리가 기대 수준을 좀 낮추면 그 안에서도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예, 주에 다음에 한번 하시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훈 교수와 함께요. 재정절벽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내년에 많이 뵙겠습니다.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요즘 기업 경영 화두 중 하나가 바로 R&D죠. 이 R&D, 연구개발이라는 뜻인데 연구개발 능력이야말로 기업의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자 무기가 될 수 있죠. 오늘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계신 CEO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하고요. 현대 IBT 전용화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이오 사업이라는 말 자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많이 우리가 최근에 와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바이오 사업 솔직히 말 자체가 좀 우리 시청자분한테 어렵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현재 세계 바이오 시장은 암 극복이라는 그 중대한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지능형 표적 항암 주사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천 기술로서는 바이오 융합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융합 기술은 미국 화학회지인 잭스에 등재되어 있고 또 네이처지에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 이화여대 최진호 석좌 교수님의 바이오 융합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피부암 치료 및 예방 그리고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현재 저희 바이오 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한 피부 관련 물질들 중에서 비타 브리드 C 파우더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물질의 특징은 12시간 이상 피부에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지능형 표적 항암 주사제 같은 신약이 개발되게 되면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에서도 엄청난 매출과 수익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고요. 또 연구 개발 기간도 짧지도 않고 그러한 기간 동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진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LDH를 이용한 바이오 융합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용어가 조금 어렵죠. 잘 안 와닿네요. 약물과 혼성 물질을 층상형 구조에 혼입해가지고 혼성체를 만드는 융합 기술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독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지속적인 방출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저희들이 향후에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등의 응용 분야에서 적용할 경우에 최적의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항암제하고 이것을 신약 개발에 적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양을 적시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집중을 해도 듣는데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딱 가는 게 대표님께서 이제 비타민 C를 이용해서 약모제를 개발해서 화제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타민 C로 머리가 난다는 것이 이제 좀 궁금한데 대표님은 머리숱이 많으셔서 별 걱정은 없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타민 C로 머리를 나게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햇빛이라든지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서 좀 노출이 심한 머리와 얼굴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저희들의 사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원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두피 전용 신물질인 비타브리드 C 파우더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다른 기술하고 좀 다르게 피부 재생 방식을 통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 중심의 발모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모제나 발모제가 지니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안전성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고 효능 면에서도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조금 기존의 그런 약품보다 줄일 수 있다는 건 제가 와닿는데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입증된 결과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에 저희가 특허가 등록돼 있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 규격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체 안전성 확보를 좀 한 상태고요. 저희가 임용 전문가들과 함께 상품 기획을 했고 그 상품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개발 임상 실험도 이미 마치셨나요? 예, 임상 실험은 저희가 약한 그 대기업, 공기업 또 자체적인 그 실험 결과를 통해서 130여 명의 임상 실험 결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도 거쳤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던가요? 머리가 막 납니까? 아니면 덜 빠집니까?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안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7주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그 잔털이 쭉 올라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7개월 만에요. 7주 정도. 7주 정도. 그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발모제가 이제 효과를 나게 됩니다. 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2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9만 원이면 몇 주분 사용할 수 있는? 2개월 용도입니다. 그러면은 29만 원. 29만 3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가 좋다면 엄청난 뭐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특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매출은 벌써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10월 말에 저희가 처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2만 세트 판매 계약을 이제 했고요. 막 출시가 된 제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가로 보면은 약 한 60억 정도의 매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외에도 좀 진출을 하십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해외에 샘플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 전 세계 인구의 DNA가 99%가 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인종에게나 다 탈모 문제는 있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솔루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외 수출을 가고 저희가 이제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개발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보면 이게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죠?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부터 출발해서 보면 약 한 12년 정도 소요됐고요. 상품화에만 약 한 1년 정도를 소요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용업계의 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동 브랜드와 공동 개발을 해서 저희가 출시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시장 수용성에서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 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비타민C가 이런 발모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이렇게 다른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비타민C를 통해서 발모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는 건지요? 그 발모제나 양모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피 청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탈모 방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양모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두피 청결은 기본적으로 저희 비타 브리드 C 파우더가 저희가 두피 청결을 하면서 탈모 방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것들은 앞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월등한 효능을 좀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발모제나 양모제 뭐 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부작용 없는 뭐 머리는 안 빠지고 머리는 나긴 하는데 신체 다른 부분에 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에는 그런 부작용은 좀 찾아보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약물은 수십 년 동안 이제 화학약품이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혈관 확장이라든지 국소 다모증이라든지 또는 남성 성기능 저하라든지 또 임산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었고 저희들이 이 수건 과제를 저희가 이제 해결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도 굉장히 크고 가격도 뭐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R&D 요즘 뭐 이제 연구개발의 영어 약자 뭐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최근에서 이제 R&D를 갖다 로맨스 앤 드림이라고 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은 인간의 사는 방식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사회, 전에 없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표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로맨스와 드림 무엇인죠? 저희 회사의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세계 1등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2013년을 재창업의 원년으로 대표님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대화 나누는 중에 시청자분이 우리 대화를 듣고 전화를 하셨어요. 한번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죠? 저 부산에 사는 최경순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질문이 있으시죠? 이거 살려면 살려면 어디서 구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고요? 현재 전국 임의용실에 배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본인분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바깥 분이 필요로 하시는? 네, 우리 아들요. 아들이요. 예. 요즘 젊은 층도 탈모가 많아서 고민이 많아요. 여성하고 젊은 층 탈모가 약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도 이 제품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정보를 얻으셨어요? 네, 그런데 회사로 연락 달라고 하는데 회사 연락처는요? 현대 IBT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갔는데요. 현대 IBT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회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근데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요. 이렇게 젊은 또 아드님이 이렇게 탈모 겪고 있으면 참 부모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로맨스와 드림. 그래서 저희가 현대 IBT가 2013년에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가 IT하고 BT 사업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사업부로는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브랜드 비즈니스를 할 건데 열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국제 유통 네트워크까지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 확대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BT 사업에서는 저희가 비타브리드 C 파우더를 이용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브랜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전문가용이 나와 있는데 보급형 제품을 바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 피부 재생 기능에 집중해가지고 피부 치료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인 LDH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 항암 주사제 신약 개발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지금 뭐 기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전해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은 성공한 CEO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직업은 실패한 CEO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성공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1등 기술 그리고 조직력과 자금력 확보에 자기의 모든 능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준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 IBT 전영하 대표 모시고요. 창업과 그리고 기술 개발의 어떤 성공적인 제품 출시까지 이런저런 얘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 즐거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2013년 1월 2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